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혁신을 활용한 사회 혁신을 서평원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다는 예, 그런 이미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10주년을 맞이해 준비한 특별한 토크쇼 서평원 비전 키워드집. 자,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사회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사회를 살아갈 시민들은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각기 다른 분야에서 미래를 연구하시고 실천하시는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에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설립된 은평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승남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주의 교육연구소 페페의 대표 김동진입니다. 페페는 영어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한국식으로 줄인 것이고요. 저는 평생교육 공부를 하고 이제 여성학 공부를 같이 해서 페미니즘 교육이라는 방향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배지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네코스의 노원석입니다. 디지털 배지는 이제 기존의 이제 종이 증명서나 이제 자격증을 예쁘게 디자인된 디지털 이미지에 메타데이터로 담아서 개인이 직접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서울 시민의 학습 결과나 이력을 디지털 기반의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또 우리 전문가분들이 함께 나오셨는데 이분들과 함께 앞으로 미래 평생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즘 가장 관심 있는 혹시 미래 키워드가 좀 있으실지. 지금 우리 시대가 바라볼 수 있는 미래 키워드는 저는 이제 신뢰 기반의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만 관리하던 것들이 자기 주권적인 어떤 학습,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렸을 때 뭐 고등학교까지만 어떤 대학교까지만 교육이 아니라 평생을 어떤 원하는 교육들을 받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공부한 그런 어떤 이력들은 내가 관리하고 누군가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과연 이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이제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세대 간, 또 계층 간의 그런 다양한 격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넘어서는 그런 포용적 교육 생태계가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장애인은 이제 삶의 전 과정에서 그런 교육이나 고용이나 사회 참여의 기회가 굉장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용적 교육 생태계가 사회적 격차를 좀 줄이고 차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평생교육이 비장애인 도로와 장애인 보조 도로를 구분해서 이렇게 했었다면 앞으로는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큰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런 포용적 학습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디지털과 같은 그런 완전히 새로운 키워드는 아니지만 오래된 키워드지만 계속 가져가야 되는 키워드가 제가 하고 있는 일인데요. 성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평등한 세상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성평등을 위해서 운동해온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평등이라는 키워드가 과거보다 훨씬 더 저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생학습,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생학습 중요하다, 뭐 평생학습이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왜 지금 더 중요해졌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평생학습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영어로는 라이프롱 러닝이고, 뭐 가까운 일본에서는 생애학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평생학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인학습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에는 뭐 일정 기간 주어졌던 교육 기간을 마치면은 평생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방금 전에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AI라든지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인구 고령화라든지 우리 사회의 흐름이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평생학습이 선택의 영역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고, 필수적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교육이 가장 크게 바뀐 지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좀. 지금 현대 교육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시민 참여형이라는 교육이고,
과거에는 굉장히 정형화된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비정형 교육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디지털 교육이라는 부분이죠. 그것이 과거의 교육과 지금 현재의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좀 언어적 소통이 좀 어려우시거나 좀 거동이 불편하신 이런 중증이나 중복의 그런 발달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실이나 강당 중심의 좀 약간 일방향적인 전달 교육 중심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장애 특성이나 욕구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에 맞춤형 어떤 개별 지원을 지향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과거의 어떤 평생교육이 어떤 놓친 것을 채워주는 어떤 보충 교실이었다면, 현재 평생교육은 누구나 삶 전반에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평생 학습 공동체가 돼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하신 그 디지털 전환 키워드를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 이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동안 전 국민이 혹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고 유용하다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 이후에는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항상 블렌디드 러닝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온라인은 온라인만의 장점이 있는데, 저는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면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모을 때는 온라인에서는 할 수 없는 대면 고유의 교육적인 경험을 교육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분은 또 우리 서평원과 또 나름대로 인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서평원 하면 어떤 또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서평원이 교육부에서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이렇게 지정되어서 장애인 평생교육 뭐 네트워크라든가 뭐 또 전문가 연수라든가 전문 강사 양성하고 뭐 파견하고 뭐 성과 보고회하고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교육부에서 단일원도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옆에서 보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다는 그런 이미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서평원 하면 모두의 학교가 딱 생각이 나요. 혁신적인 그런 진짜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세대와 집단 중심의 공간이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처음에 서평원을 알았을 때는 서울 시민을 위한 어떤 학습을 제공하는 행정기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알고 오면서 그리고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서울 시민을 평생학습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주체이자 파트너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학습 과정이나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서울 시민과 같이 학습하고 그 결과들을 다시 선순환시키는 그 주인공 역할, 파트너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회사하고 서평원하고 바로 옆 건물이라서 도보로 한 50m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울시민대학만의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공간이 첫 번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두의 학교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게 2018년이었으니까 저는 이제 두 딸들이 있는데, 그때 저희 딸들이 되게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엄마가 뭐 평일에 저녁에 뭐 어디 가가지고 진행한다니까 애들도 한번 같이 와가지고 그 도서관 공간을 아이들도 같이 이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도서관이 너무 진짜 공간이 좋거든요. 되게 다양한 좌석과 다양한 형태의 책 배치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냥 놀러 온 건데도 잘 머무르다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서울시민대학의 가장 큰 강점은 접근성과 개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들이 언제든지 원할 때 가서 공부할 수 있고, 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개방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이제 좀 디지털 역량이 좀 더 강화된다라면은 서울 시민에게 좀 더 풍요로운 어떤 그 교육의 기회, 결과들을 제공하지 않을까? 자, 이번에는 우리 학습자들이 진짜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스템이 좀 더 발전해야 된다, 아니면 뭐 동기부여를 좀 더 해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좀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서평원의 어떤 좀 역할과 관련돼서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좀 장애인 평생학습을 제도화시키는 어떤 정책의 플랫폼 역할, 또 좀 다양한 어떤 그런 교육 콘텐츠를 좀 개발하고 또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하고 또 그런 장애인 학습자들의 어떤 권리를 좀 옹호하는 그런 역할을 좀 더 서평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서울의 25개 자치구의 특성이나 요구들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분이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을 가서도 동등한 좀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서평원이 전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센터장님이 허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말에 아주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평원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이어서 학습을 제공하고 연결하고 인증하는 그런 플랫폼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이 누구나 학습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그것을 학습으로 실천하고 그 결과를 인증받는 하나의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평원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시민교육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식상한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비판적 사고력과 포용력을 길러주는 일,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비판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교육이 서평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사교육 시장처럼 돌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학습자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다가 아니라 다소 지금은 인기가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성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평원만의 또 프로그램과 또 우리 서평원만의 다양한 또 장소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허브가 또 될 수도 있고 우리 또 지역사회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우리 서평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장점들을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뽑으신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비전 키워드. 서평원의 비전 키워드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서울 시민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을 했고 그 결과들과 함께 했는데 앞으로 10년 그리고 더 긴 기간 동안은 데이터 기반의 학습 이력을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플랫폼 허브로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그 역할을 해나가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전 키워드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배움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이 되기도 하고 그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어떤 학습의 지속성이나 그런 확장성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학습자도 역시나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절실하고 그 관계 안에서 중요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또 같이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평생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기도 하고 서울 시민들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혁신, 네. 디지털 혁신을 활용한 사회 혁신을 서평원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 공통적으로 디지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례를 들면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김진아 감독이라는 분의 VR 영화 트릴로지, 그러니까 3부작 시리즈를 본 적이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미군 위안부에 관한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미군 위안부에 관한 주제를 학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책을 보거나 읽거나 뭐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읽거나 아니면 무슨 토론회를 하거나 학술 세미나를 하거나 그런 방식의 학습이었다면 VR 영화는 또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몇 달 전에 그 3부작을 모두 체험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서 VR 기어를 쓰면 그 영화 속에서 내가 그때 그 미군 위안부들, 여성들의 삶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체험을 함으로써 그 어떤 책이나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서평원에 잘 갖추어져 있으니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계속해서 혁신하고 또 발전하는 우리 서평원의 교육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함께한 우리 세 분 모두 서로 분야도 다르시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서평원이 앞으로 가야 될 길 평생교육에 대한 방향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디지털, 성평등, 또 장애인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돌처럼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서평원 비전 키워드 집! 다음에 만나요. 안녕!